네, 오늘 만나신 모델은 포드의 인기 모델 익스플로러인데요. 큰 사이즈의 SUV를 좋아하시는 분들, 또한 7인승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모델입니다. 변화를 통해서 매력들이 향상되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연 그런 익스플로러가 어떤 매력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페이스리프트가 적용되면서 외적인 모습은 그릴과 헤드램프가 변경됐습니다. 이제 헤드램프는 LE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측면부는 휠 디자인 정도가 변경됐고 후면부에는 새로운 머플러와 리어 스포일러가 추가됐습니다. 범퍼 아래 발을 넣으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기능도 갖췄습니다. 실내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에게 많은 불만을 들었던 터치식 센터패시아는 결국 버튼식으로 바뀌었고요. 하지만 임의로 연결한 내비게이션은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띄우기도 합니다. 공간은 정말 넓습니다. 2열과 3열 모두 넉넉합니다. 특히 3열 시트는 성인이 앉아도 공간이 상당한데요. 여기에 전동식으로 조작할 수 있고 수납함과 송풍구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매우 만족스러운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구성도 좋은 모습입니다. 4륜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지연관리 시스템과 내리막길 속도 제어 장치를 갖췄고요. 운전자 체형에 맞출 수 있도록 페달 위치 조절도 가능합니다. 안전벨트 에어백, 자동주차, 마사지 시트, 카메라 워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각경보, 차선 이탈 경보 등 구성적인 아쉬움도 없습니다. 파워트레인과 CC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엔진은 2.3L 터보로 변경됐고 전 후륜 서스펜션에는 보다 굵은 스테빌라이저 바가 장착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3.5 모델과 비교해 200만원이 오르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경쟁력도 높아졌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익스플로러에는 2.3L 에코부스트 엔진이 장착이 됩니다. 포드에서 가장 널리 사용하는 엔진 중에 하나인데요. 특징이 있다면 기존에 머스탱에 장착되었던 것을 디튠시켜서 출력을 소폭 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기량 대비 상당히 여유로운 출력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게 되죠. 네, 한번 달려볼까요? 주행 안전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지만 TCS만 잠시 끌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상황에 따라서 S모드 정도를 활용해서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B모드고요. 가속 페달을 밟아서 속도를 올려나갈 때 상당히 여유로운 힘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3L의 배기량을 갖고 있지만 엔진 출력은 274마력, 최대 토크 또한 41.5kgm에 달하는 만큼 수치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아쉬움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출력에 대한 매력은 발진 가속에서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우선 테스트 결과를 한번 지켜보시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것처럼 8.8초 정도의 수준이라면 2톤을 넘어서는 대형급 SUV 치고는 나쁘지 않은 정도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상당히 힘찬 느낌을 받게 되고 시속 180km 이상까지도 꾸준히 속도를 향상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인 만큼 출력에 대한 그런 목마름을 느끼게 하지 않는다는 점이 좋네요. 특징이 있다면 가속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지 상태부터 가속을 할 때 시속 50에서 60 정도에 접어들었을 때
스티어링 휠이 그 구간에서만 일시적으로 상당히 무거워지는 이런 특징을 보여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변속기도 뭐 적당한 기어비를 보여주고 있고, 이와 같이 운전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쇼크라는 부분에서도 충분한 만족감을 주고 있습니다. 단 이제 앞쪽으로 달릴 때는 큰 아쉬움이 없지만, 후진 기어를 넣고 후진을 하고 있는 도중에 쇼크가 발생해서 이렇게 좀 둔탁하게 전해진다는 점, 이 점은 좀 향후에 좀 보완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한 가지, 지금 저희가 이렇게 달리고 있을 때 좀 특징이 아마 있을 텐데요. 차가 직선을 달리고 있지만 브레이크 등이 소등되지 않고 계속 켜져 있는 것을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제동 테스트를 통상 이제 최소 5회 정도를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데, 3회 만에 이 브레이크 페달 쪽에 문제가 생겨서 현재는 이 차량 스스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페달이 밟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도 최대한 가속 페달을 밟은 상황인데도 차가 멍하니 가속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어찌 보면 상당히 작은 부분이지만 내구라든지 품질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뭐 상당히 무리한 테스트를 한 것도 아니고, 이와 같은 기준으로 국산 경차부터 수입 최고급 대형 세단까지 이렇게 다양한 모델들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특히나 긴급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급제동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점은 상당히 아쉬운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현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속이 필요한 환경에서는 왼쪽 발등으로 이 브레이크 페달을 들고 다시 가속 페달을 오른발로 밟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는 다시 또 이렇게 옮겨가는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주행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상당히 불편하고, 또 이와 같이 운전을 계속 하기가 힘든 것이 왼쪽 발등이 아프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냥 뛰고 주행을 하겠습니다. 서스펜션의 느낌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어떤 바디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억제 능력이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다인승 SUV에 걸맞는 그런 승차감을 제공해 준다는 점이 좋습니다. 다분히 컴포트 지향의 SUV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차가 계속 갈아서다 이러니까 상당히 불편하긴 하네요. 사실 성능으로 접근해서 바라본다면 서스펜션에 대한 아쉬움이 나올 수 있고, 특히나 최근 많아진 도시명 SUV들과 비교를 한다면 아무래도 뭐 바디롤이라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접근할 때 그 뚜렷한 목적, 7인승 SUV,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 대한 어떤 그 배려로서의 승차감을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적어도 승차감 부분에서는 뭐 충분히 경쟁력을 갖췄다라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MVH라는 부분, 아무래도 가솔린 엔진이 장착된 만큼 소음과 진동 부분에서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타이어 역시도 컴포트 중심의 타이어가 채용되면서 그런 감각적인 요소에 대한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참고로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에 벤투스 S1 노블2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타이어가 다소 좀 문제가 되어서 현재는 이제 노블 플러스로 대체가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포드 쪽에서는 아직 이 타이어를 사용을 하고 있네요. 익스플로러의 핸들링, 아무래도 부드러운 서스펜션을 기초로 하고 있는 만큼
핸들링 자체가 예리한 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컨셉 등을 감안해서 바라본다면 충분히 수긍할 만한 정도의 성능을 갖췄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공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공간 자체는 충분합니다. 3열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좀 제한적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공간이라면 불편을 느낄 소비자분들이 많지 않으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어떤 레저를 비롯해서 활용성 등을 감안해서 바라본다면 네, 익스플로러는 충분히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단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 2.3L 에코부스트 엔진, 사실 이 에코부스트, 포드의 에코부스트 엔진은 상당히 유명합니다. 뭘로? 출력이란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극악 무도한 이 연비로 유명하죠. 실제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있는 이 익스플로러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저희 팀이 최근에 테스트했었던 메르세데스 벤츠 AMG GT S 정도의 연비가 같은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4.0L 고출력 터보와 유사한 정도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정말 이 에코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 제대로 좀 튜닝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때문에 익스플로러로 접근을 하실 때 주행거리가 10,000km 이상 되시는 분들의 경우, 연간 10,000km가 이제 넘으시는 분들의 경우는 연비에 대해서 분명히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구입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참고로 이 에코부스트 엔진 같은 경우 물론 지금 현재 머스탱 엔진에 대해서 디튠 되어 있긴 하지만 고급류를 기초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명 세일즈 쪽 아무래도 이제 딜러 쪽에서는 대부분 일반유를 넣어도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엔진의 컨디션이라든지 퍼포먼스를 제대로 끌어쓰기 위해서는 고급유를 사용하시는 것이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오늘 만난 포드 익스플로러 뭔가 커다란 SUV가 전해주는 그런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3열을 펼치거나 할 때도 전동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뭐 편안한 그런 점들을 쉽게 엿볼 수 있기도 하고요. 반면 패널 간의 단차가 맞지 않는다라든지 급제동 3번 만에 이 페달이 망가져서 차를 주차할 때 지속적으로 제동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테이프 혹은 이 끈으로 묶어 놓고 이렇게 주차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연출이 되었습니다. 향후에 이런 뭐 소소한 부분, 작지만 중요한 이런 품질에 대해서 좀 더 개선을 해 나갈 필요가 있겠네요. 네, 오늘은 포드의 7인승 SUV 익스플로러를 만나봤습니다.